안녕하세요. 토우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우TV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주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인원이 공백이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대체 인원했을 때 그 대체 인원에 대한 근무한 것에 대한 근로 대가, 급여를 지급할 때 수당에 대해서는 질문들이 있으셨고, 그리고 지난 실방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거 설명하는 게 좀 시간이 길어서 실방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지금 영상을 따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 근로기준법을 말씀드려서 정의를 알아보고 들어가는 게 학습의 본 순서가 맞겠죠. 근로기준법에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것들이 나눴는데요. 연장 근로하고 야간, 휴일. 제일 먼저 이거를 하기 전에, 개념부터 하기 전에 역으로 거꾸로 정리 부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근로를 만약에 했으면, 직원이 근로했으면 그 근로한 시간에 대해선 무조건 100% 줍니다. 근데 여기서 가산수당에 대해서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것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 즉 1인에서 그죠? 4인까지 사업장은 연장과 야간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게 조금 달라요. 그리고 근로의 대가에다가 가산수당을 지급할 때 주권은 연장 근로는 만약에 이 사람이 8시간을 근무해요. 여기서 말하는 40은 주당이에요. 8시간씩 월화수목금 5일이면 40시간이 일주를 기준으로 그 사람이 얼마 8시간 하루에 넘어간 시간이 만약에 2시간이다. 2시간이면 이 사람이 2시간에 대한 시급과 그 다음에 그 시급의 50%를 더 가산해서 줘야 됩니다. 이거죠. 주도 마찬가지. 주 소정 시간은 12시간은 요게 바로 40과 가산해서 최대한 야근할 수 있는 게 12시간에서 주 54시간이에요. 52시간 주 54래요. 주 52시간으로 지금 법이 되어 있어요. 더 이상 하지 못하게끔. 근로자에 대한 그 크런치 증후군 뭐 이렇게 거의 몸을 그냥 번아웃 태우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들이 그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직원 노동자들이 젊은 사람이 이 업무 과로로 사망하는 것도 최근에 현대 자동차 디자이너도 과로사로 사망했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주 52시간을 걸어 놓은 겁니다. 실제로 이게 52시간 넘어가면 사람이 번아웃이 되고 과로사로 죽을 확률이 너무 높다고 해서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이게 지금 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022년이죠. 야간 근로. 야간 근로는 이 사람이 근무하는 시간이 22라는 시간부터가 뭐냐면 하루는 12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이 한 바퀴 돌 때마다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밤 10시죠. 야간은 밤 10시. 에서 다음날 아침 6시 여기 시간이 전체가 8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감단직 근무하시는 분 그분의 야간 근로하는 시간에 가산을 하죠. 그게 바로 야간 가산수당에서 50%를 더 가산해 줍니다. 만약 이분이 쉬는 거 없이 8시간 온전히 근무했다. 그러면 이분 시급에 8시간에 0.5를 계산했으니까 원래 100% 줘야 되는 거에 50% 더한 거는 150%죠. 그러니까 이게 소수로 바뀌면 100을 나누면 소수잖아요. 00 찍고 1.5를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휴일 근로는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날 일할 때를 휴일 근무라고 하죠. 이것도 휴일 근무로 이 사람이 8시간을 일했다. 만약에 일요일 날 8시간 일했다. 그러면 8시간 일하는 거에다가 8시간 곱하기 그 사람의 시급에다가 휴일이니까 여기다가 얘도 100% 원래 기본은 100% 일한 거는 정당하게 받아야 되고 거기다가 50%를 더 가산한 게 즉 150%를 더 가산한 걸 곱하잖아요. 이걸 소수로 바꾸면 1.5가 되죠. 그래서 시급 곱하기 8 곱하기 1.5 근데 만약에 8시간 넘어서 9시간을 일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50%가 더 들어가죠. 50%, 50%가 즉 100%예요.
그러면 기본 이번 근무한 1시간에 대한 100%에다가 100%를 더 더해서 200%죠. 그래서 얘는 시급 곱하기 만약에 1시간을 더 초과했다. 1시간을 더 초과했다고 하면 이 부분 곱하기 1시간에 2배 해준 금액으로 이 사람은 돈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를 먼저 하고 다시 개념으로 갈게요. 지우고 그럼 이제 정리를 다 핑크색이라 빨간색이 눈에 거슬리죠. 여기서 파란색으로 할게요. 근로기준법의 56조의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4인 미만은 제외된다. 대신 4인 미만에서 이 미만이라도 감단직은 야간 가사는 돼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 중에서 예외로 하는 게 있죠. 근로자의 날은 또 예외예요. 그거는 근로자의 날은 휴일 근로에서 더 두잖아요. 그거는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연장 근로는 아까 말한 대로 그날 하루에 근무했던 주 40시간을 근무했던 정해진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했을 때 이분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여기서 말하는 건 중요한 건 통상임금하고 평균임금에 대해서 좀 알으셔야 되는데요. 평균임금은 퇴사할 때 주로 많이 쓰는 임금이죠. 한 달, 자기가 퇴사한 시점으로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일당입니다. 하루 얼마. 근데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통상임금은 아이고 색깔 빨간 걸로 해야 되는데 통상임금은 시급, 평균임금은 일당. 그래서 제가 통시평일로 외우시라고 말씀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어요. 통상임금은 시급에서 시작하고 평균임금은 일당으로 먼저 계산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이상이니까 60% 줘도 되고 70% 줘도 돼요. 가산해서 근로자한테 지급한다. 이게 2018년 3월 20일 개정된 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나눠요. 아까 얘기한 대로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을 나눴는데 5인 이상은 통상시급에 원래 근무했던 100%는 1로 보는 거고 0.5가 50%죠. 50%를 더한 1.5. 다시 한번 소수하고 분수를 헷갈릴 수 있어서 내가 만약에 월급을 100원을 받는다. 그러면 나 100% 받았어. 그럼 이건 같은 거죠.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50원을 더 받았어. 그러면 여기에 100%의 반인 50%를 더 받은 거죠.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면 150원은 내가 만약에 100원의 월급을 받고 있으면 여기에 소수로 바꾸면 1.5를 곱하면 이게 150원이죠. 백분율은 100, 즉 100을 100으로 나눴을 때 기준이 100분율이잖아요. 이거를 분수를 소수로 바꾸면 얘가 1이죠. 100분의 100은 1이잖아요. 분모 통분하니까 1. 그리고 50%는 100을 기준으로 할 때 50이란 얘기죠. 반이란 얘기죠. 얘를 소수로나 분수로 약분해서 하면 얘는 얼마예요? 지우고 얘는 0.5죠. 5 나누기 10. 이거 굳이 소수 계산 안 할게요. 그냥 0.5잖아요. 1과 0.5를 더하면 1.5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1.5 연장 근로한 시간. 만약에 이 사람이 통상시급이 계산하기 편하게 만원을 할게요. 만원에 1.5 가산하는데 이 연장 근로한 시간이 2시간이다. 그럼 곱하기 2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15,000원하고 2시간이니까 3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2시간을 더 하루 일을 했다면 만약에 미만 사업장은 1.5를 가산 안 하고 그냥 100% 1만 주는 거예요. 만약에 시급이 만원이면 곱하기 1 곱하기 연장 근로한 2이니까 얘는 2만원만 받는 거죠. 이렇게 계산되겠죠? 통상시급 요거 예시를 썼는데 만원 주중 근로일 하루가 9시 출근해서 1시간 식사니까 이 사람은 근로시간이 8시간 식사 시간 후 1시간 식사 시간하고 20시 퇴근했어요. 그러면 원래는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2시간을 더 연장했죠. 플러스 2시간 초과.
초과 근무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정 근로 시간은 8시간인데 연장해서 초과된 게 2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기본급 1일 8시간 분이니까 시급이 10,000원이죠. 8 곱하기 10,000 이게 8시간 8만원 인데 2시간을 이 사람 시급이니까 10,000원에 1.5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2만원에 1.5배인 거죠. 그죠? 그러면 3만원 합쳐서 8만원에 3만원이니까 11만원이죠. 근데 이건 그냥 값을 안 쓸게요. 어차피 우린 값을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식을 보는 거니까. 두 번째 월급여가 월급여로 계산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근무한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시급을 찾아야 돼요. 시작이 시급이에요. 500에서 주 40시간. 이거는 주 40시간은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매일 8시간씩이라는 거죠. 그러면 8 곱하기 5일이에요. 8시간씩 5일, 5, 8에 40인데 여기서 우리가 토요일은 대부분 회사가 무급이고요. 급여 없이 그냥 쉬는 거고 일요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이게 휴일 수당이에요. 만약에 주 5일을 다 만근했으면 휴일 수당이 이때 유급으로 8시간이 더 들어가서 이게 더해서 48시간인 거죠. 주에, 한 주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월, 화, 수, 목, 금 중 내가 만약에 금요일을 근무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일요일날 유급 휴일이 발생하지 않죠. 그죠? 요런 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분의 40시간은 주당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토요일날 무급 처리한다. 월급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주 40에 휴무 8시간에서 이게 1년의 주수가 52주잖아요. 1년 주수를 나누기 12달려면 한 달에 근무 시간이 209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통상시급은 500 나누기 209 그죠? 곱하기 이 사람이 언제 2시간을 연장했잖아요. 2시간 연장하고 이거에 대한 1.5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거 헷갈리실까봐 여기서 말하는 건 요거는 토요일날 이분이 연장 근무한 게 아니라 평일날 근무하고 뒤로 근무하고 그 뒷 시간으로 연장 근무한 거예요. 요거는 보통 토요일은 무급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강조한 건데 만약에 토요일날 우리 회사 규칙상 유급 처리한다 그러면 209시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무급이니까 209로 할게요. 근데 그 유급까지 계산하면 너무 이 설명이 길어져서 이거는 여기서 자르고 그 다음 거. 근데 대부분 유급 처리하는 회사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휴일 근로죠. 이제 말하는 휴일에 대한 것은 개념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근무했을 때 휴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8시간 안으로 근무했다. 그러면 그 사람 근무한 100%에 50%를 가산하면 되고 만약에 8시간이 아니라 9시간을 초과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50%를 가산한 거죠. 근데 여기서 마지막 1시간이 더 초과된 거면 1시간만 100%를 줘서 이 사람이 총 받는 건 200%가 되겠죠. 기본적인 100%에 8시간까지는 50%를 받고 나머지 1시간은 100% 한 시간당 급여에 거기에다가 100%를 더 가산해서 받으니까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장 근로하고 만약에 휴일 근로가 증복이 된다면 연장이면서 휴일날 연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휴일 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적용해요. 요걸로. 만약에 휴일 연장 근로와 야근 근로가 증복됐다? 그러면 야간 근로 가산으로 추가 지급을 해요. 그 시간대를 좀 나누셔야 돼요. 만약에 그 연장 근로예요. 만약에 금요일날 일을 하고 토요일날 일을 하는데 연장이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주에 근무해야 될 그 시간을 넘어서 토요일날 근무했다. 그럼 연장이고 근데 만약에 그게 이 사람이 아니 일요일 날까? 예시가 토요일날 그런데 토요일날은 상관없이 토요일은 무급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의 급여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토요일날 근무할 수 있고 토요일날은 그 사람 원래 가산 없이 그냥 근로시간의 100%를 받으면 되는데 일요일날 유급휴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제가 해놨네. 유급휴일로 만약에 이 사람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 대부분 유급휴일이잖아요. 이 사람의 통상시급이 10,000원이고 하루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이에요. 그러면 휴일날 유급분 임금은 10,000원에 8시간을 줘요. 유급일 때. 그래서 이 사람이 일요일날 쉬어도
그냥 하루치 월급을 받는 거예요. 일요일, 이날 이 사람이 쉴 때. 근데 이 사람 만약에 일을 했어요. 일요일날 이 사람이 대신 일을 했다고 하면 8시간 근무한 기본적인 10,000원에 8시간은 일을 하든 안 하든 일단 받기로 하는 거예요. 이건 고정이에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일을 했어. 이제 그러면 10,000원에 8시간 추가로 했으니 8시간 기본에다가 이게 휴일 근로니까 1.5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 유급휴일은 일요일이에요. 보통 일요일날 이 사람이 그냥 쉬어도 일요일날 하루치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습니다. 요 조건이면 급여에 얘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과장님이 뭐 대체를 했다던가 코로나 때문에 일요일날 나오셨다. 8시간을 나오셨다 하면 이분은 원래는 그냥 집안에 누워있어도 받는 돈인데 나오셨죠. 그러면 이 누워있어도 받아야 되는 돈에다가 근로한 시간에 대한 시급에다가 휴일 근로수당 그러니까 1.5를 가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엄밀히 따지면 주 근로시간을 초과한 거니까 연장이잖아요. 연장이면서 휴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휴일 근로 가산 수당으로 적용이 된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만약에 무급 휴일이에요. 토요일이라고 봅시다. 토요일은 무급이잖아요. 임금 자체가 없어요. 근데 토요일 나오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토요일 쉬면 상관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대체하다가 8시간을 근무하셨네? 그러면 일을 했으면 8시간 근무한 거에 대한 것만 받아요. 10,000원에 8시간에 그러니까 그 휴일 근로죠. 휴일 근로에 대한 1.5를 계산한 걸 받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요거는 휴일 근로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직원 휴무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번번해요. 제일 좋은 거는 정부 정책성도 그렇고 직원 급여에 대해서 전액 유급휴가 적용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는 제가 써놨어요. 매우 좋은 회사에 오래 다니세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상황이 근로자가 근무하다가 걸린 거면 이 정도는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 격리 직원이 일을 다 싸들고 가서 집에서 원격을 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좀 위탁관리 회사도 그 대표회의 눈치를 보고 대표회의에서도 만약에 이분이 근로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은 추적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추적이 가능했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누구 만나서 걸린 건지 안 걸린 건지. 그럴 때는 이 사람에 대한 급여를 주기 싫어하는 경우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사실은 이게 제일 좋아요. 방법 첫 번째가. 근데 제가 들어본 바로는 간간히 이런 두 번째. 직원 급여는 그대로 나가고 연차를 차감하느냐 아니면 연차 차감 안 하고 급여를 차감하느냐. 이제 선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또는 급여를 차감하느냐. 그러면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급여에는 만약에 감단직이에요. 감단직은 급여에 야간 가산 수당이 들어있어요. 그죠? 근데 연차는 뭘로 해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죠. 야간 가산 수당 없어요. 그럼 만약에 회사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으면 급여를 차감하지 마시고 차라리 연차를 차감하시는 게 그나마 낫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연차는 이번에 법이 바뀌었죠. 근로를 365일 만약에 기간제로 1년 근무하고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분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1년 365일 일하고 퇴사하는 분은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이번에 바뀌었어요. 요거는 매우 안 좋은데 여하튼 무슨 말인고 하니 연차는 직원의 계속 근무의 연장으로 인한 휴식 보장권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365일 일하고 퇴사하는 거는 휴식권에 대한 보장에 대한 보상 차원의 연차 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례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이걸 다 줄 수 없다. 우리는 까겠다. 근데 까는데 급여를 깔 것인가 연차를 깔 것인가 하면 급여를 까지 마시고 연차를 까세요. 그나마 이게 좀 더 차악입니다. 될 수 있으면 소장님께서 최대한 유급휴가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직원 계속 볼 거고 그 직원이 계속 근무하면 회사 입장이나 아니면 입주자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거든요. 그 며칠 3, 4일 더 준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나진 않는데 아시잖아요. 이쪽이 그렇게 완전히 좋으신 분들을 만나기 힘드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두 번째 방법을 차라리 연차를 까시라. 급여는 그대로 주시고 그나마 그게 낫습니다. 그리고 계속 갈게요. 야간 근로.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6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게 8시간이죠. 통상임금의 50%를 줍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은 마찬가지 100%의 50이니까 이거 그 사람이 근무한 시간 10시 밤 10시에서 다음날 6시까지 근무했으면 쉬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8시간에 그죠? 기본적인 건 100%에다가 가산인 거잖아요. 그러면 1.5를 곱한 값을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할 때 0.5만 계산한 이유가 뭐냐면 8시간에 0.5를 계산한 이유가 뭐냐면 이미 급여에 한 달치 급여에 근로계약서상 있는 그 근무 시간을 다 집어 넣었어요. 이미 100%는 근로시간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넣었기 때문에 가산수당만 가산시간만 0.5를 더해서 더한 겁니다. 그죠? 분배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100의 자리 하고 10의 자리에다가 2배를 곱한 거와 110원에다가 2배를 곱한 거는 값이 같죠? 분배법칙으로 이건 계산한 거예요. 100하고 0.5 이거 분배하면 220 근데 1.5는 요거 바로 곱한 거죠. 100의 자리하고 10의 자리 합친 거. 그러면 220 값은 똑같잖아요. 고의 내용에 고 내용.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제가 초동수학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감단직은 야간수당을 줘야 되고요. 이거는 사임이만 상관없이 야간수당 주어야 돼요. 감단직 자체는 그렇게 해서 적용된 거예요. 휴일 연장수당은 없는 대신에 감단직은 야간수당을 주도록 했다. 그러니까 사인하고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대체근무 만약에 1일 만약에 이 사람이 하루를 근무했어요. 그럼 그 다음날은 쉬시죠. 만약에 이 사람이 하루를 근무했으면 2일치로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한 세트예요, 이분들은.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분이 하루를 쉬었으면, 하루를 1일을 쉬었으면, 그러면 2일치가 적용돼서 2일치가 빠지는 거예요. 하루를 근무하면 2일치로 급여를 받는 거죠. 감단직은 2일이 세트니까요.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거니까. 그래서 감단직 같은 경우 휴게시간 계산할 때 24시간에서 막 휴게시간 4시간 쉰다. 그럼 나누기 2 해야지 1일치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하루 일하고 하루 쉬기 때문에. 그래서 24에서 4시간 빼면 20시간이고 나누기 2니까 하루에 10시간이라는 걸로 적용해서 계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연장 근로하고 휴일 근로 중복 시 휴일로 가산수당 할증률 적용하고요. 휴일과 연장 근로 그리고 야근이 다 중복될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야간 근로로 가산해서 추가 지급합니다. 그리고 다음 거. 자, 그러면 소정근로시간은 어디서 보느냐? 근로계약서에 보면 사업주에서 소정근로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 휴게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요걸 가지고 계산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근무하는 시간이 무슨 아침 8시부터 뭐 이길 다음날 8시까지면 24시간 근무하는 거잖아요. 휴게 시간은 몇 시에서 이렇게 뭐 몇 시간 총 뭐 2시간을 휴게한다. 그러면 24 빼기 2 이게 하루에 근무한 거죠. 근데 이거 그 다음날 쉬니까 나누기 2 해서 1일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틀이 한 세트예요.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그래서 24시에서 2시간 빼면 22시간 나누기 2니까 이 사람은 하루에 11시간을 근무한다.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요거 감단직은 하루가 이틀로 칩니다. 하루 근무하면 이틀 근무한 거고 하루 쉬면 이틀 쉬는 거예요. 한 세트가 이틀이 들어가요. 휴일 근로 시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이 있는데요. 법에서 휴일로 정한 거 근로자의 날은 모두 다 적용이고요. 그래서 법정 휴일이니까 휴일 근로 수당 가는 거예요. 주 휴일 일주일을 소정을 개근하면 일요일 날 부여하는 게 일주일을 근무하면 일요일 날 부여하는 게 주휴 수당이에요. 이게 바로 일요일이죠. 일요일. 만약에 개근하지 않으면 무급휴일인데 이거 굳이 우리가 그 사람 개근 안 했다고 해서 까지는 않죠. 그 정도까지는 박하게 하진 않는데 왜냐면 우리는 계속 근로하니까. 어쨌든 이렇다. 관공서 공휴일로 하기로 했다는 거는 이건 사업장 규모에 따라 확대 적용하는데요. 2022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장 규모가 5인 미만도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거 찾아보세요. 제가 찾은 책 안에는 여기에 돼 있거든요.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 휴일이 관공서 휴일로 똑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틀리면 다시 댓글 달아주세요. 약정 휴일은 회사 창립일로 정해진 거 있죠? 그런 거 지우고 이거는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연장은 내가 근로하기로 한 그 시간을 넘었을 때 연장 근로라고 하고요. 야간 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휴일 근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왔을 때 휴일 근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급 휴일과 유급 휴일은 좀 다르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5인 미만 사업자인 경우는 제외라는 거 말씀드리는데 야간 근로는 감단직은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고 설명해도 25분 정도 걸렸죠? 근데 이거를 실방에서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제가 혹여라도 머릿속에 있는 걸 정리하다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실방에서는 개념만 잡지 구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공유,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